수고했어요. 와, 수고 진짜 힘들었네. 잠깐만. 근데 우리 고주파 맘모통킹 구독했어요? 아이디가 없어. 아이디? 좋아요도 안 눌렀겠네?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씨. 고주파 맘모통킹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성에서 가슴이 여성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증상 또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에서도 생활 패턴이나 식생활들이 서구화되면서 여유증이 많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병원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춘기부터 생겨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나쁜 질환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이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병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아직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성처럼 가슴이 불룩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2년을 넘지 않고 사춘기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오래가는 경우에는 저절로 회복되지 못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약물에 의한 여유증인데요. 고혈압이나 심장 약, 항우울제, 위장약,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 그리고 또 남성분들에 있어서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장기 복용할 시에는 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나 콩팥이 안 좋을 때도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아지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서 여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갑상선이나 고환 등의 기능이 안 좋을 때도 남성에 있어서 여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가슴 부위에서 특히 유두 밑에 뻐근함이나 통증을 느끼는 증상,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심한 경우에는 유방에 생기는 혹같이 혹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두를 통해서 여성에서 나오는 모유 같은 성분이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불룩함이나 통증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유증도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진성 여유증과 가성 여유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성 여유증이라 하면은 실제 유선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유선 조직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주변에 지방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고요. 가성 여유증은 진성 여유증과 반대로 유선 조직의 양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지방 조직이 주로 유방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형태에 따라서 양측이냐 한쪽에 있냐, 양측성 또는 비대칭성으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양측 가슴 부위를 봤을 때 평평하지 않고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 유두 밑에 만져봤을 때 몽우리처럼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유방 촬영 또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여유증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두 주변에 한 4mm에서 5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다가 유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마모톰 기구를 넣어서 유선 조직을 제거하면서 그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 조직은 지방 흡입기를 통해서 뽑아내면서 모양까지도 매끈하게 다듬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선 조직의 양이 너무 많거나 유선 조직을 제거할 때 마모톰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유선 조직이 딱딱하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거나 이럴 때는 유두 주변에 아예 절개를 반원형으로 넣어서 실제로 그 부위를 확실하게 벌리고서는 유선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아울러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까지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쓰이던 방법이고 요즘에는 마모톰이나 지방 흡입기를 통한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성 여유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여유증인 경우인데요. 유선 조직의 제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유선 조직에 대한 수술은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지방 조직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기로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수술하신 이후에 한 달간 압박복이라는 의료복을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유선 조직이 제거된 후에 피부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꼭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수술하셨으니까 통증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증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양측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 부위에 멍이 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멍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지만 멍이 든 부위가 많이 넓거나 많이 아프거나 부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태를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술 후에 주의사항과 비슷한데요. 상처 부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힘을 줘서 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 한 2주간은 흡연이나 음주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 조직을 제거하고 지방흡입을 한 유두 부분이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시술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저절로 풀리게 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유선 조직에 대한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실비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선 조직 제거 시 같이 시행된 지방흡입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선 조직과 같이 지방흡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약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보험사에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선 조직이 없는 가성여유증에서 단순 지방흡입만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9살 남자 환자인데요. 양측 유두 밑에 만져지는 멍우리와 통증을 주소로 내어놨고, 여유증 의심하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유두 밑에 까맣까맣하면서 하얀 조직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소견이 보였어요. 이건 보통 여유증 초기에 보이는 소견인데요. 까만 부분은 주로 유선 조직이고 하얀 부분은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까만 유선 조직이 주로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하얀 섬유 조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유방과 더 비슷한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지금은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하얀 부분과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과 비슷한 성분이 더 붙게 되면서 크기도 커지고 저절로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